네, 오늘의 수익버스 안전하게 탑승 완료해 봤습니다. 시장 여전히 재미는 없습니다. 거래가 강하게 붙는다거나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와 준다거나 시장 안에서 주도주라고 불릴 만한 이 종목군만 사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시장이 며칠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에 좀 위안을 삼아 봐야 될까요? 오늘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뉴스들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철순 이사, 차영주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온 뉴스들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하나씩 두 분의 의견 취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루팡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왜 자꾸 밀리는 거야 불안해하셨을 텐데 장이 마치고 나서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키트루다 피하 주사 SC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소식인 건데요. 이 머크사의 홈페이지에 톱라인 결과가 게시가 됐습니다. 머크는 화요일 발표한 연구에서 항암제 키트루다의 주사제가 현재 승인된 정맥 주사 형태와 효과 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키트루다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투여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머크의 연구부서에서 글로벌 임상개발 부문 암 치료 책임자인 마저리 그린 박사는 이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일단 김찰처의 관심과 생각 저장소에서는요. 임상 3상 리스크가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네요. 이렇게 되면 키트루다 SC 출시하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로열티가 실제로 유입되는 건 거의 확정이고 이제 남은 부분은 비열등성 말고 SC가 얼마나 더 우위가 있었는지의 데이터가 궁금해집니다. 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또 빠르게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요즘 알테오젠 하면 꼭 이분의 리포트 여러분 공부하시죠?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바이오텍이 탄생했다라고 했고요. 전 세계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처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3상 성공 발표로 단계별 마일스톤 1조 4천억 원은 출시 후 2년 내 모두 인식이 가능해졌고요. 판매 로열티 4에서 5%를 가정해 봤을 때 연간 1조 원 이상의 인식도 기대가 된다.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원래 과거 바이오 할 때 일상 통과, 이상 개시, 이상 모집 완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3상 성공이라는 기사치고 오늘 알테오젠 주가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이 지난 가을서부터 거의 1년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한 9배 정도 올랐고요.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작년까지 적자인 회사입니다. 적자인 회사가 거의 1년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1상, 2상, 3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제로였었던 어떤 약들을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패를 했었죠. 근데 알테오젠은 기존에 있는 약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키트루다를 제형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맥 주사 맞섰던 것들을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피하 주사가 훨씬 더 편하죠. 그냥 살에다 푹 찔러 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약으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기술도 만만치 않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로였던 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약을 편하게 이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었던 방식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건데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조카분들이 있을 때 공부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공부하는데 아빠 나 공부해야 되니까 피자 사줘, 치킨 사줘 그러면 다 사주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치킨 사주고 피자 사준 다음에 뭘 검사하죠? 성적이 잘 나왔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알테오젠 주가가 10배가 오른 상태인데 이제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이미 치킨, 피자 다 먹었어요. 먹고 다행히도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쉬었다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더 가게 된다라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거죠. 11월 8일 날 대량 거래가 있었고 양봉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대량 거래일 때 양봉이 나왔을 때 기존에 밑에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직급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 챙길 건 챙기고 보자. 왜 임상상을 통과했는데 왜 챙기냐? 자, 적자인 회사가 지금 현재 10배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돈이 마일스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걸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저라면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그러한 방식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잠깐 뉴스로 인해 반응을 해줬을 뿐 다시 주가는 상승폭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그거 뭐 네 생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차트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 생각 저는 전달하는 것일 뿐이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좋은 뉴스에 왜 반응을 안 하실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송옥선 님도요. 1조 이익이 이 돈이 들어와도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시총이 이미 20조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박철준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알테오젠이 오늘 이 뉴스만 나왔을 때는 뭐 그렇게 반응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틀 연속 급락한 이후에 나온 뉴스에도 주가 반등이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도 나왔던 종목들은 낙폭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편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고 이 뉴스가 이제 발표되면서 재료가 약간 소멸되면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장기로 아직도 저는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2년 내에 뭐 1조 4천억 원 정도 수준의 이제 마일스톤이 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 어떤 개발의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1월 달쯤에 이제 머크사가 이제 FDA 허가 신청을 할 것 같고 네. 내년 안에 허가가 이제 난 이후에 한 내후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 그게 계획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용화 이후엔 또 로얄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일부분을 로얄티로 이 알테오젠이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수익들 그 다음에 사실 키트로다우로 너무 지금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에너토라든지 산도즈라든지 이런 또 글로벌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미래 실적을 반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시총 한 30초까지 바라봐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항상 등락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한 60일선 부분에서 항상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좀 높은 기업이니까요. 뭐 단기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60일선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래 실적을 가지고 좀 중장기로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2, 3년 더 보시고 나서 일단 베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리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걸까? 진짜 그 트럼프 정권 하에 바뀌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뷰가 있는 건가?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레드불의 2차 전지와 세상의 모든 이야기에서는요.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상 삼성전자를 누르긴 버겁고 2차 전지는 눌렀기 때문에 다음 타겟이 바이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겟 종목으로는 신고가를 썼던 바이오, 알테오젠이라던가 니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보로노이, 펩트론 등이 거론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만 제약 바이오가 부진한 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소식 이후에 미증시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참고로 미장 바이오는 7거래 만에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있는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8월까지는 정말 너 왜 안 가? 라는 거였죠. 일단 반도체가 정확한 중심을 잡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뒤늦게 이제 제약 삼성 삼바가 이제 100만 원을 뚫어주면서 야 삼바가 이제 100만 원은 안착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알테오젠은 뭐 꾸준히 올라왔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한 축이었었죠. 근데 시장에 나타난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챙길 건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 매출이 완판돼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20만 원을 못 뚫고 있는 것은 네. 챙길 건 챙기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지금 놓고 본다라면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삼바가 100만 원을 하회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개별 종목들이 아니라 일단 챙길 건 챙기고 보자라는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을 현재 외국인들은 정확하게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합니다. 공매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롱숏 전략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파는데 못 사는 이유가 롱숏 전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 3월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공매도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거기 때문에 낙장불입입니다. 이건 무조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른다, 외국인들이 누른다, 어떻게 누르죠? 파생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새 판짜기 입장에서 본다라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챙길 건 챙기고 소극적인 매매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심이 급속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국내 시장이 모든 분들이 바이오만 언급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냉각이 돼서 왜 이런 거야? 라고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차영석 소장님은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챙길 건 챙겨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구간에서 나는 바이오주를 담아보거나 비중을 늘릴 타이밍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솔직한 의견 주셨고요. 박재순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고 네. 지금 시세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만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도 기대감들이 있죠. 중장기를 봤을 때 일단 금리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좀 중장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지스라든지 아니면 ST팜 이렇게 실제적으로 중국에 이제 원재료를 맡겼던 원료 의약품을 맡겼던 파마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공시가 나왔던 기업들은 천천히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임상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베팅은 좀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목표가 상향 기업들은 이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통 상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종목군들 중에는 SK 바이오팜과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이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처음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가 6만 원, 7만 원에서 6만 원 올 때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셨죠.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2차전지 조정을 받을 때 2차전지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런 네. 거죠. 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 왜 조정을 받습니까? 바이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반복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알테오젠도 다루고 있고 삼바의 어떤 생물보안법도 다루고 있고 이게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파는 거죠? 누군가? 그것은 차익을 챙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무엇을 매매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매매하기보다는 대안이 나서고 있죠. 조선주들 지금 대안 나서고 있죠. 그다음에 엔터주들 대안 나서고 있죠. 새로운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았던 걸 내가 그동안 어제 샀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간다는데 이제 조정받으니까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라면 과거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로 해서 돈을 버셨다라면 저는 뭐 그런 거기에 능하시다라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보다는 시장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면 제약바이오가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시기를 조금 서두르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가장 큰 국내 제약바이오 수혜 기대는 CMO, CDMO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을 보면 실상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 ST팜의 경우에는 바이넥스는 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지만 다른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그렇게 올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 있습니까? 퀀텀 점프라는 단어를 잘 쓰셨는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로에서 갑자기 1조가 뻥 터질 수 있죠. 이건 퀀텀 점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을 이제 억제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대통령은 바이든이에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통과시켜줬냐? 하원에서 통과시켜줬어요.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 새롭게 구성되는 게 아니라 현재 구성을 놓고 본다라면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이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생물보안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IRA법 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이 생물보안법은 공화당이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CDMO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매출이 잡히느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매출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면 적극적으로 모아가자. 지금 이제 삼바 같은 경우 100만 원 미만이라면 꾸준히 분할 매수 가서 차라리 월급 들어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가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삼바가 급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바를 통해서 내가 꾸준히 거북이처럼 가는 종목이고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은 임상에 따라서 토끼처럼 뛰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수익버스에서도 위기가 기회다. 지금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해보자라고 접근했던 게 우주항공 테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의 6번째 시험 발사가 성공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안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로켓팔 안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타쉽 본체는 성공적으로 바다 위에 착륙이 됐고요. 스타쉽 우주선 7차 발사에 한 번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 7차 발사에서도 스타쉽이 바다에 안정적으로 착륙을 한다면 8차 시도에서는 스페이스 X 타워로 우주선을 잡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계속 그 기술력은 계속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이 스타쉽의 발사 소식에 많은 분들이 우주항공주들을 사전에 모아두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상하게 세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주들의 주가 분위기 한번 볼까요? 여전히 파란불이 많죠. HVM은 18%의 급락을, 이노스페이스는 11%의 하락을, 컨택 역시도 10%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박재순 이사님. 네. 이게 세론 때문에 오늘 우주항공주가 밀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그 성공이 아쉬워서 그런 겁니까? 세론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일정들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네. 우주항공주가 최근에 많이 갔던 건 역시나 트럼프 당선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워낙 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 X이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인 우주항공주를 보면은 급등했던 종목들, 뭐 컨택이라든지 루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방산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시스템, LIG 넥시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으로도 엮여 있지만 이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산 쪽에서 매출이 많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이런 컨택이라든지 루미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관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건 좋지만 일단 중장기라든지 좀 안정성을 따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방산 쪽 매출이 확실히 높은 기업들 그리고 공시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제가 또 텔레그램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벤트가 하나 나올 때마다 뭐 재료 소멸, 뭐 세론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냐. 우리 국내 증시 계속 커졌으면 좋겠다, 레벨업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이벤트가 나오면 바로 팔아버리는 그 투자자분들의 그런 태도 혹은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계속 펀더멘탈상으로 나아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분노의 글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정연아나운서도 헷갈리고 있는데 네. 테마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떤 가치 투자를 한다? 이건 아니죠. 여기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스페이스X가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업체 기업들의 가치가 증가하나요? 그게 가치 투자죠. 네. 만약에 스페이스X에 따라서 우리나라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우리 한국항공우주가 만들고 우리나라
LIG 넥스원이 추진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면 이거는 새로운 파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근데 스페이스X와 우리나라 우주항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스페이스X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건 테마죠. 테마에 따라서 현명하게 매매하신 겁니다. 나는 그분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몇몇 종목, 지금 HVM 같은 경우 주가가 그 사이에 2배 올랐어요. 2배 올라서 이 일정을 보고 사셨으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봐요. 당연히 파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테마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테마를 장기 투자한다? 그거는 아니죠. 냉정하게 여러분들 따질 건 따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현명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발사체를 해? 그러면 어쨌든 발사 전날이던 나는 팔고 나올 것이야 라고 본다라는 거. 이게 가치 투자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테마는 테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현명해요. 테마는 그 전에 사서 테마가 나올 때 팔자. 이거는 굉장히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시고, 그러면 나는 그렇지만 테마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사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로봇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테마가 형성되고 있죠. 현대 로봇계가 트럼프 주의를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올라가는 게 있나요? 많이 올라갔죠. 그거가 가치 투자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테마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 테마로 끊어치기를 한다. 손절매를 꼭 한다. 그렇지 않고 테마 속에서 그러면 이 테마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돈을 버는 것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모아가겠다. 이게 정확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를 보고 길게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스페이스X의 이 발사 소식,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정말 테마주로만 접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런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분의 전략에 타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더 내다봐야 될 텐데요. 다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스페이스X의 다음 일정은 2025년 초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와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시도라던가 발사는 이어지고 있어요. 2023년 한 해 발사된 위성은 2,664개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역사상의 누적 횟수보다 훨씬 많은 개수가 단 몇 년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본다면 올해도 진행 중 내년도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길게 보고 싶다면 오늘장의 우주항공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크게 밀리네? 그럼 나는 비중을 좀 더 늘려볼까? 그냥 나는 테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 그런 전략은 유효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왜요? 일단 보시면 이제 금강 나온 종목들은 아까도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단순 테마거든요, 사실. 이 관련주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스페이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종목들도 이슈로 수급으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급락했던 종목들 보면 최근에 테마로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의 특징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PE라든지 이런 게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테마에 더 휘둘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나마 테마 빠지면서 수급이 밀렸을 때 변동성이 좀 약할 수 있지만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탈을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하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방산업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직도 뭐 폴란드 관련된 이슈도 있죠. 거기에 루마니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지금 방산주랑 우주항공주 딱 놓으시고 시가총액별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시총 상위 종목들, 뭐 현대로템, 우리가 알고 있는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눌림목 공략하기가 더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실제로 현대로템도 현재 1.5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권, LIG 넥스원은 2.59%. 그러니까 오늘 크게 밀리는 낙폭이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로 인해서 실적에 찍히는 기대되는 산업들보다는 테마성으로 묶인 종목들이 많으니 그 종목을 비중 확대하지 말고 길게 보실 분들은 수출을 하고 수주를 따내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먹잘 것을 찾아봐야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최근에 쏘아올린 그 인공위성 수가 우리가 역사상 쏘아올린 것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 효과 때문에 우리는 점점 여기서 들어가서 먹자 것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쓰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음 같은 거 쓰시나요? 다음이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주항공에서 먹을 건 없어요. 그러면 어디냐? 틈새 시장은 이제 방산이라는 거죠. 그럼 방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부분으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한국항공우주에서 위성 발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흥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야지 항공우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우주 체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 통신 위성 발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무기를 할 때, 그러면 통신을 누가 만든 거죠? 하나 시스템이 맞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방산을 보게 된다라면 가장 중심에 하나를 놓고 보시는 것이 좋지, 스페이스X에 따른 우리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쪽, 여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하는 기업으로 압축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솔직한 생각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